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충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일을 제쳐놓고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예,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 엄청난 물난리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다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그 충북도 도의회 의원들이요. 돌아와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그 장면입니다. 여행을 갔던 4명 중에 2명이 어제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김학철 도의원은요. 뭐가 문제냐 반발을 하면서 국민들을 집단 행동하는 들쥐에 빗대기까지 했습니다. 공분을 더 자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공직자들의 모습, 사회 원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박찬정 변호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물난리 속에서 해외 연수 간 도의원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물난리 나는 현장을 보고도 출국했다고 하는데 유권자들의 절망감 아마 깊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선출직 공무원, 예. 일본 크게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방의원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대단히 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지만은 이 공인의식들이 결여돼 있어요. 이게 이상한 풍토인데. 아니 왜 선출직이 공인의식이 결여됩니까? 근데 건들건들하고 적당히 하고 건성건성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세비나 무슨 이득 차릴 일들에만 골몰하고 그걸 지방의원들이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나쁜 풍토가 만연해 있어요. 건들건들한다는 건 그러니까 일단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뭔가 좀 이렇게 뭐 권리를 누려도 될 것 같은 이런 권세를 누려도 될 것 같은 뭐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공인의식 결여되고 자제력을 잃은 겁니다. 물난리 난 걸 보고도 출구했는데 수해 지역으로 달려간다는 마음이 앞섰다고 한다면 출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선진문화 관광을 배우려고 우리가 계획한 연수지 이거 놀러 가려고 했던 건 일단 아니고 게다가 지난해에 국정농단 사태가 나면서 한 2번 연기를 했다. 이번에도 연기를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 거다. 아니 위약금 물더라도 안 가야 되지요. 그게. 그리고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하면 그 방문 지역이라는 게 예. 그 도의회에 충북 도의회에 뭐 참고가 되는 지역입니까? 전부 파리 뭐 로마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광 지역을 갖다가 그 이 스케줄에 넣어놨는데 보니까 뭐 개선문, 피사의 사탑 이런 거 들어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체면 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이죠. 이게 지금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런 해외 연수, 외유성 연수 가고 국민들이 비판하면 또 짐 싸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건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광역위원이 전국의 17개 시도에 600명이고 그다음 기초위원은 235개 기초단체에 3,000명의 기초위원이 있는데 예. 이 기회에 지방자치제 새 정부도 들어서갔으니까 운영과 그 행태에 대해서 그 적폐를 세심하게 살펴서 1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과연 이런 식의 지방자치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반성해야 할 계기로 잘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오히려 잘 일어났다. 지방자치도 이 기회에 적폐 문제 있으면 청산하고 가야 된다. 들여다보자. 예. 청산하는 계기 만들자. 지금 그러셨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간 것도 문제인데 돌아오지 않은 채 해외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도의원도 있습니다. 이제 김학철 도의원. 이분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도 아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이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나셨어요. 이거 레밍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유 끔찍한 얘기인데 레밍은 그 사전적 의미로는 시궁창쥐를 말한다고 돼 있어요. 시궁창쥐. 시궁창쥐입니까? 쥐 중에서도? 쥐 종류 중에서도 예. 가장 그 더러운 시궁창쥐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먹거리를 찾아서 시궁창을 다니고 하는 그 쥐를 레밍이라고 하는데 이게 1979년 12.12 사태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위컴 대장이 한국 국민의 성질 가운데는 레밍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분노를 샀는데 30여 년 만에 충청도 도의원 입에서 우리가
우리 국민을 레밍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게 참 기가 찰 일이다 이게. 게다가 지난 그 촛불 민주주의 과정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결국은 탄핵까지 이끌어내는 온 세계가 칭찬하는 그 과정을 봤는데 그 국민들을 가리켜서 지금 레밍, 시궁창의 들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의원의 의식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식 구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물난리 나고 폭우 피해가 발생하고도 갈 수 있는 배짱이 생긴 거 아닌가 싶고요.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네. 이 김학철 도의원은 지난 3월에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250명,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다. 미쳐서 날뛰고 있다. 그 미친 개들을 사살해야 한다. 이런 좀 비유적인 발언을 또 했던 게 드러났어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소속인 것 같은데 예. 친박 호위무사 집단에 버금가는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사람 같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 그러자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화를 많이 냈다 그래요. 그날 홍 대표가 청와대 대통령 오찬 회동 거부하고 청주 내려가서 복구 작업을 돕고 있었는데 이 도의원들 소식을 듣고 당장 돌아와라. 오면 중징계하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답니다. 제명 권고를 그래도 빨리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괜찮다고 보시죠? 아이고 지금 국민 여론이 들끓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 수해 현장에서 한 행동이 또 하나가 조금 후에 논란이 됐어요.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예. 이른바 장화의전 논란입니다. 뭐냐면 삽질을 하면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 검정색 긴 장화 그걸 신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스스로 신지 않고 옆에 있는 관계자들이 한 짝씩 이렇게 신겨준 겁니다.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예. 홍준표스럽다. 홍준표스럽다는 말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홍준표스럽다니요? 홍준표스럽다는 말은 예측 불허의 행동, 예측 불허의 막말 쏟아내고 하는 거. 그날 그 시간에 이제 뭐 5당 대표 청와대 초청 받은 날 아닙니까? 예, 그게? 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2달 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소통에 반사적으로 소통을 광폭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유지되는데 아하. 그 소통의 일원으로 예. 초청했는데 거기 안 갔다. 가서 할 말을 해야 돼요. 할 말이 있으면 가서 했었어야 된다. 홍준표 다우려면 예. 가서 책상을 치면서 예. 왜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를 왜 반대했느냐. 예전에 과거에. 예를 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수해 현장을 가야죠. 안 가고 뭐 가서 그 말하자면 임금이 신하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화 신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 다음에 가서 무슨 6시간을 하겠다. 6시간을 한낮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6시간 한다 그랬죠. 예. 저는 절대 6시간 안 할 것이다. 카메라에 사진만 찍고 돌아서 꼭 부정했잖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특히 국회의원들의 이게 이 행태고 속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1시간 정도 머물고 돌아왔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당진에 기름이 쏟아져서 연안을 전부 시커멓게 물들인 일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그때 곳곳에 정치인들이 몰려가고 어떤 일을 보였는가 하면 말이죠. 예. 카메라를 보고 손은 아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눈은 카메라로 봐 있어요, 이게. 예? 참 웃지 못할 일이에요. 예. 정말 아이고. 웃다가도 이제 울 일인데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요. 카메라 보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그날 보니까 삽질하는데 자꾸 카메라를 보느니 결국 지 얼굴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알겠습니다. 뭐 홍준표 대표가 들으면은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서운하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 보기에는 그 1시간 정도 하고 뭐 장화 신겨주고 벗겨주고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는 거. 요거는 1시간이라는 게 요새 언론 기관이 많기 때문에 카메라가 많이 왔지 않겠습니까? 골고루 얼굴 비치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요새는. 알겠습니다. 그거 딱 끝나자마자 옆에서 그래서 이제 카메라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일어났을 겁니다. 아이고, 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씁쓸해지네요. 사회 원로에. 홍준표 대표하고 친한데 이거 제가 욕 좀 먹게 생겼는데. 나중에 통화 따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박찬정 변호사였습니다. 도의회 김학철 도의원. 이 사람들이 유럽 연수를 가서 지금
비판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김학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이 사람이 외유성이라는 게 자기들은 뭐 연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놀러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견학이라고 비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특권들처럼 꼭 외유를 나가요. 해외여행을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쓰고 싶다는 거죠. 예. 굉장히 이게 공직사회 또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를 파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저도 3번이나 나갔다 왔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그러면서 외국의 선진 문물을 많이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면서 많이 개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생각과 사고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이제 도의회까지 도의원이나 시의원 또 국회의원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제화되고 관념화되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에서 그런 차원에서 나간 거예요. 일단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김학철 도의원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신비님이십니다. 김학철 이 새끼는 아주 나이도 어린 놈이 굉장히 어리네요. 그러네요. 나이가. 70년생이네요. 예, 굉장히 70년생이라고 말한 분 마차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개띠네요. 예, 개띠라고 말씀하시는 저분은 유명종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유명조입니다. 예.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그 비가 와서 물난리가 났는데 출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KBS하고의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 아이 진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무슨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지방의원이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처럼 그런 집단도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처리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청주에 비가 얼마나 내린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mm 아니 그거는 500mm, 1000mm가 의미가 없어요. 시간당 시간당. 강우강도가 96mm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도시의 설계 강우강도는 60에서 70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간당 70mm 이상 오면 다 잠겨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그런데 96mm를 퍼 부었어. 시간당 96mm를 퍼 부으려면 어떻게 오냐면 바켓으로 막 부어버려 1시간 동안. 이게 96mm예요. 하나 예로 98년도인가요? 서울 대홍수 왔을 때 시간당 70mm였어요. 근데 96mm가 왔어.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책임지고 있어야 할 현장에서 자기 도민들, 시민들을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 그것도 비정규직이. 네, 아니 어쨌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간 이유를 물어봤더니 유학금 때문에 그렇대. 헐. 유학금 30%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 만에 갔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잖아요. 차라리 안 가고 30% 유학금을 물고요. 70% 보존해놨다가 나중에 도의회에서 시의회에서 30% 보존 받아서 다시 나가면 돼 가을에. 근데 왜 나갔을까요? 이게 김학철이는 엄청 억울한 거야. 싸가지 존나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공인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거의 해제돼 있는 상태. 안전 불감증. 국민이 죽어도 나 구경 가고 올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원래 전력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새끼 집회도 나갔죠. 박사모 집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2월 26일 충북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제1차 탄핵 무효 충북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감사하고요. 미쳐서 날뛰고 있다며 위협을 가하는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한다. 라고 말해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네요.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이니까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가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속한 집단이 국민들 자체를 개돼지로 보고 지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도 불쌍한 애야. 얘가 박근혜 불의의 개돼지인 거지 사실은. 그렇죠. 정우택이 키운 음모주가 키운 후배들이라 그러네. 굉장히 근데 불쌍한 애들이지. 정말 위험한 게 이놈하고는 김학철이 이놈하고 얼마나 위험하냐면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있다. 이걸 사살해야 된다. 이거 현행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 너무 연기했죠. 사항이 작다고 보고. 이거 내란 선동 아니야 사실은. 예, 이건 그렇죠. 거의 소유죄. 네. 국회의원들을 사살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게요. 정치인들의 말은 그게 약간 명령의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좌파 운동 활동가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현장 체포, 네, 구속, 바로 구속. 정당 해산. 정당 정당 해산. 내라는 뭐. 그러니까 이거지.
충청북도의 모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현재 국회의 국회의원들 250명을 사살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사실 아니지. 근데 이게 250마리라고 했죠. 친박을 빼고. 아, 대충 친박을 그렇겠지만. 빼고 아니 대략. 저기 탄핵 찬성한 찬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친박이잖아. 그 친박들이 찬성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박인 거죠. 그런데 어쨌건 이번에 그 레밍 처음에는 레밍이 뭔가 했어요. 레밍이 뭡니까? 그 몸 길이가 3.5에 3.8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쥐예요. 쥐죠, 쥐. 네. 예. 근데 이제 꼬리가 1.5cm 정도 되니까 이 동물의 특징이 집단을 이루고 직선으로 이동을 해서 호수나 바다에 줄줄이 빠져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집단 자살 나그네 쥐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쥐새끼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 레밍 같은 쥐새끼 같다는 거 아니에요. 야, 국민들이 다 빠져 죽으라는 거잖아, 개새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지금. 이게 세월호를 빗대서 레밍이라고 얘기했으면 물에 빠져 죽는 쥐 세월호 이걸 등치시킨 거예요, 이 개새끼가. 아니죠. 이명박 모독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건 뭐 유머고 이 발언의 심각성은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맞아요. 아니 세월호 하면 우리 물이잖아요. 물 바다 빠진 거 이 참혹한 사건을 빗대서 국민들을 세월호도 그렇고 국민들이 레밍이야. 물에 빠져 죽는 자살쥐야. 이렇게 표현한 거 이거는 천륜에 어긋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베도 이런 주장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일베보다 더 심각한 새끼야, 이 새끼는. 악마. 우리 예전에 광주 남구 의원 사퇴시킨 것처럼 이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얘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실형법을 공모법 위반했어요. 이게 징계가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한 파면이에요. 공무원법 징계 그렇죠. 규정이 파면이에요. 국민 개돼지 발언했다가 네, 파면이에요. 그만뒀잖아요.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실형법상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났는데 자기들 계획이 있었다고 외유를 떠났어. 근데 그게 뭐 자기들 까내는 그게 일종의 뭐 견학이나 연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행에 가까워. 그러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잠시 일정을 미루거나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직진 비가 오든 말든 우린 비행기 타고 간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국민들이 항의하니까 당신네들 무슨 세월호 때도 그랬고 무슨 집단으로 무슨 쥐새끼들처럼 왜 이렇게 냄비근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런 김학철이 같은 자들이 중앙 무대로 오면 홍준표처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딱 그렇죠. 그 결이잖아요. 아니 홍준표만큼만 하면 괜찮은데 홍준표만 또 못한 놈이에요. 아니 근데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녀석. 이게 외유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이렇게 봐주는 것 같고요. 놀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스케줄을 보면 해외 단체 관광 스케줄하고 똑같아요. 외유가 논다는 뜻이에요. 아, 이거 너무 고급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야. 천 올라간 거예요, 이 새끼들은. 이 새끼도 가서 음모주 마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해. 저번에 신비님이 아이스크림 이야기할 때 처먹는다 그랬잖아. 네. 그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삐처리 해드려야 되는 게 불쾌했나 봐요. 어떤 분이. 근데 김학철이는 천 올라간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그분께 드리고요. 그 김학철이는 천 올라간 거 맞아요. 이 새끼는 아니 해외 유명 관광지를 싸그리 훑어보더만 유럽에. 그게 무슨 그 견학이고 그런 게 말이 그러니까 안 돼. 국회의원이 가려면 실제로 독일이나 유럽에 대한 국회, 지방 정부 국회에 가서 그렇죠. 어떻게 법을 제정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을 어떻게 대리하는 건지 그거를 배워와야 되는데 그냥 유적지 답사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그 일정 중에 보통들은 흉내내기라고 그래서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는 이렇게 행정관청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노마는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유명 관광지야다. 그러니까 이런 주둥아리 정말 아니요, 이거는 그냥 둘 문제가 아니고요. 청주하고 충북에 도민과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 아이의 머리털과 의원직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음모도 뽑아내고. 네, 다 근데 뽑아야 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런 자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결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자기 깐에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국민을 대하는 자세의 기본 틀이 70년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을 개돼지 쥐새끼를 표현합니까? 이제는 이제 개돼지를 넘어서 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 비슷한 결의 홍준표 씨 이야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 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오세요. 같이 밥 좀 먹으면서
이번에 외교 성과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했는데 안 갔잖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나간 이야기지만 또 깊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그 수해가 났던 김학철이가 그렇게 광분하고 있는 그 수해가 났던 지역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 밥자리에 별로 서기 싫으니까 상대적 대비적 이미지로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하겠다고 갔는데 일단 1시간도 못했고요. 50분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자원봉사 같은 거 하러 가면 다 내려놓고 사실은 가끔씩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사건의 자원봉사를 그때 누가 했었다는 게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밝혀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진짜로 자원봉사예요. 기자들 대동해가지고 갔으면서도 장화를 신어야 돼 이제 뻘을 채워야 되니까 삽질 몇 번 하고 왔어요. 집에 이제 물난리가 나갖고 주택 단지에 이렇게 막 흙이 막 차 있는 거를 삽질 몇 번 하고 왔는데 장화를 신는데 장화를 옆에 이렇게 누가 신겨줘. 나도 장화 그렇게 신고 싶은데. 황제 장화. 그래서 지금 그 별명 있죠. 홍데렐라요. 신데렐라.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놓고 가가지고 그거 주인을 찾느라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여자들을 다 이렇게 신발을 신겨봤던 것 같은 장화가 맞느냐 안 맞느냐 요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간다는 개념이 보여주기 싫어다 보니까 맞아요. 삽질하는 사진을 찍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작과 끝이 진정성이 있으려 그러면 장화도 내가 신고 그 기본적인 걸 다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가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 반나절. 기본적으로는 하루 종일 땀뻘 흘리고 와야 진짜 자원봉사거든요.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50분이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자원봉사를 함은 사실은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자들 또는 그 지역 내 모든 당원과 당직자들이 모여서 다 거기서 자원봉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아까 곰피디에게 반나절인 반나절 하루면 하루 정도를 봉사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를 받으러 갔죠 지금. 그렇죠. 봉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같이 일을 해야죠. 네. 그 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대신들이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발을 벗겨주고 신겨줘요. 왜 보통 우리도 왜 신발 신으려고 그러면 막 구두 주걱 놓고 신고 벗으려고 그러면 막 양말도 같이 벗겨지고 깔창이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신발을 누군가가 이렇게 대주고 있어. 자, 그러면 나는 발만 집어넣으면 돼. 이런 방식으로 삽질 사진을 찍기 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사실은 진정성 하나 없는 짓거리 하고 돌아온 거고. 이게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장화가 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홍준표 사이즈에 맞춰서 새 걸로. 50분 쓰고 버릴 거. 네. 그리고 그 장화를 신을 때 밑에 박스를 깔아줍니다. 이 장화를 신고 어차피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고이 모셔지는 이런 광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장화를 신을 때 양말에 혹시라도 흙님이 묻으실까봐 그 박스를 깔아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현장이 너무나 웃긴 게 보통은 이제 홍준표가 삽질하는 사진만 단독샷으로 올라오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그 삽질하는 곳의 배경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장독을 닦고 있어요. 장독대. 장독대에서 장독을 닦고 있는데 혼자서 삽으로 흙 한 삽 퍼가지고 손수레에 담는 거예요. 사진 찍히려고. 네. 장독대에서 아니 무슨 장독대에서 삽질을 하냐고. 이 찌질이는 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는 모자도 잘못 써가지고 막 아무튼 정말 찌질하게 이럴 데 없는데 같은 날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 이제 뭐 여기 한 번도 언급된 적은 있는데 사당 대표들이 오는 바로 전이에요. 대통령이 좀 멋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야외에서 분위기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나무 밑에 이렇게 그늘진데 밑에 처음에 청와대 직원들이 세팅해 놓은 자리가 해가 시간이 바뀌면서 그늘이 없어진 거야. 옮겨갔어. 그런데 나는 그게 이제 놀라웠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테이블이 햇빛에 놓여 있으니까 그늘로 옮기자 해서 이렇게 옮긴 것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뭐냐면은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기다린다는 거야. 다른 대통령들 같으면 야당 대표들이 앉아 있고 나면 마지막에 등장할 거 아니에요. 조연필처럼. 그렇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나와서 딱 보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세팅해 놓은 자리가 청와대 직원들이 약간 바보 같은 거지. 그늘이 옮겨갈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그걸 상상을 못했다. 아침 일찍 세팅해 놓은 거야. 근데 그 그늘은 그 시간대에는 거기에 있었던 거지. 맞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 나와 보니까 이렇게 햇빛이 뜨거워. 옮깁시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대통령이 이거 테이블을 드니까 옆에 있던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건데 같은 날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테이블 얼마나 좋았을까. 저 양반 진짜
아재 개그. 그 사진에 달린 댓글 중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나라를 제자리로 옮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 오. 최고다 최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충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일을 제쳐놓고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예,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 엄청난 물난리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다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그 충북도 도의회 의원들이요. 돌아와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그 장면입니다. 여행을 갔던 4명 중에 2명이 어제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김학철 도의원은요. 뭐가 문제냐 반발을 하면서 국민들을 집단 행동하는 들쥐에 빗대기까지 했습니다. 공분을 더 자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공직자들의 모습, 사회 원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박찬정 변호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물난리 속에서 해외 연수 간 도의원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물난리 나는 현장을 보고도 출국했다고 하는데 유권자들의 절망감 아마 깊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선출직 공무원, 예. 일본 크게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방의원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대단히 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지만은 이 공인의식들이 결여돼 있어요. 이게 이상한 풍토인데. 아니 왜 선출직이 공인의식이 결여됩니까? 근데 건들건들하고 적당히 하고 건성건성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세비나 35개 기초단체에 3,000명의 기초의원이 있는데 예. 이 기회에 지방자치제 새 정부로 들어서갔으니까 운영과 그 행태에 대해서 그 적폐를 세심하게 살펴서 1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과연 이런 식의 지방자치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반성해야 할 계기로 잘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 일어났다. 지방자치도 이 기회에 적폐 문제 있으면 청산하고 가야 된다. 들여다보자. 예. 청산하는 계기 만들자. 지금 그러셨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간 것도 문제인데 돌아오지 않은 채 해외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도의원도 있습니다. 이제 김학철 도의원. 이분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도 아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이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나셨어요. 이거 레밍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유, 끔찍한 얘기인데 레밍은 그 사전적 의미로는 시궁창쥐를 말한다고 돼 있어요. 시궁창쥐. 시궁창쥐입니까? 쥐 중에서도? 예. 쥐 종류 중에서도 예. 가장 그 더러운 시궁창쥐,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먹거리를 찾아서 시궁창을 다니고 하는 그 쥐를 레밍이라고 하는데 이게 1979년 12.12 사태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위컴 대장이 한국 국민의 성질 가운데는 레밍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분노를 샀는데 30여 년 만에 충청도 도의원 입에서 우리 국민을 레밍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까 이게 참 기가 찰 일이다 이게. 게다가 지난 그 촛불 민주주의 과정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결국은 탄핵까지 이끌어내는 온 세계가 칭찬하는 그 과정을 봤는데 그 국민들을 가리켜서 지금 레밍, 시궁창의 들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의원의 의식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물난리 나고 폭우 피해가 발생하고도 갈 수 있는 배짱이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네. 이 김학철 도의원은 지난 3월에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250명,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다. 미쳐서 날뛰고 있다. 그 미친 개들을 사살해야 한다. 이런 좀 비유적인 발언을 또 했던 게 드러났어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소속인 것 같은데 예. 친박 호위무사 집단에 버금가는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사람 같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 그러자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화를 많이 냈다 그래요. 그날 이제 홍 대표가 청와대 대통령 오찬 회동 거부하고 청주 내려가서 복구 작업을 돕고 있었는데 이 도의원들 소식을 듣고 당장 돌아와라. 오면 중징계하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답니다. 제명 권고를 그래도 빨리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괜찮다고 보시죠? 아이고, 지금 국민 여론이 들끓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 수해 현장에서 한 행동이 또 하나가 조금 후에 논란이 됐어요.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예. 이른바 장화의전 논란입니다. 뭐냐면 삽질을 하면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 검정색 긴 장화 그걸 신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스스로 신지 않고 옆에 있는 관계자들이 한 짝씩 이렇게 신겨준 겁니다.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예. 홍준표스럽다. 홍준표스럽다는 말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홍준표스럽다니요? 홍준표스럽다는 말은 예측 불허의 행동, 예측 불허의 막말 쏟아내고 하는 거. 그날 그 시간에 이제 뭐 오당 대표 청와대 초청 받은 날 아닙니까? 예, 그게? 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음흠. 당연히. 지금 2달 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소통에 반사적으로 소통을 광폭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유지되는데 아하. 그 소통의 일원으로 예. 초청했는데 거기 안 갔다. 가서 할 말을 해야 돼요. 할 말이 있으면 가서 했었어야 된다. 홍준표 다우려면 예. 가선 이득 차릴 일들에만 골몰하고 허허. 그걸 지방의원들이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나쁜 풍토가 만연해 있어요. 건들건들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일단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뭔가 좀 이렇게 예, 뭐 권리를 누려도 될 것 같은 이런 권세를 누려도 될 것 같은 뭐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공인의식 결여되고 자제력을 잃은 겁니다. 물난리 난 걸 보고도 출고 있는데 수해 지역으로 달려간다는 마음이 앞섰다고 한다면 출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선진문화 관광을 배우려고 우리가 계획한 연수지 놀러 가려고 했던 건 일단 아니고 게다가 지난해에 국정농단 사태가 나면서 한 2번 연기를 했다. 이번에도 연기를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 거다. 아니 위약금 물더라도 안 가야 되지요. 그게. 그리고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하면 그 방문 지역이라는 게 예. 그 도의회에 충북 도의회에 뭐 참고가 되는 지역입니까? 전부 파리 뭐 로마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광 지역을 갖다가 이 스케줄에 넣어놨는데 보니까 뭐 개선문, 피사의 사탑 이런 거 들어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체면 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이죠. 이게 지금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런 해외 연수, 외유성 연수 가고 국민들이 비판하면 또 짐 싸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건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광역위원이 전국의 17개 시도에 600명이고 그다음 기초위원은